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3 3강입니다. 남양 특집. 시골 초등학교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밤에 돌아다니는가. 부제는 현재를 늘리고 마음의 일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빠르게 남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보통 7월 말 8월 초가 돼야지 전설의 고향을 시작하는데 이 더위를 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임산부 등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청하실 분들은 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어를 팔러 다니는 분들의 방송 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긴 하지만 제 유튜브 녹화에 있어서 절대로 NG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입니다. 그동안 SBS에서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집중 밀착 취재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항상 사건을 나열해 놓고 제대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범인도 잡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결론을 내려서 많은 분들의 속만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이런 경각심은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뒤로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가면 다 있는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오랫동안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밤이 되면은 저 위에서 뛰어내려서 운동장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믿기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취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중까지 기다려서 꼭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밤중에 걸어다니는지 걸어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혹시 이분이 인터뷰에 응한다면은 인터뷰까지도 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 뒤에 보이는 것 같이 소녀상이 있습니다. 책을 보는 척하고 있죠. 이 소녀상 또한 밤중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밤중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은 속 시원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이번 남양 특집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준비한 대작 미스테리 스릴러 서스펜스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6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아까 이 윗부분 촬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추억을 되살리시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화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시골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거북선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이 과연 밤중에 떨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책 읽고 있는 소녀상이죠. 제가 아까도 이렇게 찍었는데 바람개비 모습이고 이 소녀는 진짜 책 읽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본 그 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미스테리도 꼭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소녀상이 밤중에 걸어 다니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보더라도
특정 보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죠. 자,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정규 강의에서 현재의 양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미스테리고 현재만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시절 돌아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리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 미리 걱정하면 뭐합니까? 그때 당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결국은 죽을 목숨인데 매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사느라 현재를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양을 늘릴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회사까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고 오느라 아무 생각 없이 회사까지 도착한 겁니다. 물론 운전하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요즘 회사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명예퇴직이 있는 건 아닌가. 어제 아들놈이 사달라던 그 비싼 스마트폰을 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벌어놓은 돈은 없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성질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회사까지 운전을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떠다니는 이런저런 생각을 한 채 직장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는 동안 우리에게 현재란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스러운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찬 과거와 미래의 생각들로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1년 내내 여름 휴가만 기다립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동남아로 가서 실컷 해수욕도 하고 선탠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그냥 지옥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은 1년 365일 중에 10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겨우 10년 동안 100일 동안만 행복한 겁니다. 나머지 날들은 지옥 같은 생활인 거죠. 이 직장인의 경우도 현재를 갖다가 미래에 저당 잡힌 채 현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언제 휴가를 갈지, 그리고 이 지겨운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언제 휴가를 갈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가 불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13년 전에 임파선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5년 동안이나 재발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암이 치료된 후에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만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점이 되게 의아스러웠거든요. 결국 두 목숨 사는 건데 이제 여가 시간도 갖고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미국 횡단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암 치료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나 같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임파선암이 13년 만에 또 재발되신 겁니다. 지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아니, 남들은 한 번도 오지 않는 임파선암이 완전히 재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임파선암이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병원 창밖으로 이렇게 한강변을 보니까 조깅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 사람, 또 수상 스키를 한강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병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된다면은 자신의 사업을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이제는 미국 횡단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도 갖고 겨울에는 미국에서 그냥 체류하면서 지낸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원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이 60대 중반이시니까 충분히 자신이 원하시던 일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13년 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셨다면 그동안의 13년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 때문에 돈만 버느라고 현재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을 더 적게 할 걸 그랬다고 모두 다 얘기한다 그래요.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일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고 일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살지 못해서 현재의 양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만지는 감촉을 느끼고 내가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또 느끼고 지금 냄새를 맡아보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게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들을 때 과연 제대로 그걸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그저 그걸 하면서도 딴 생각하느라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의 양을 늘리는 훈련을 해봅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자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도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현재의 양을 늘리는 훈련도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습입니다. 산책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속으로 오른발을 뗄 때 오른발, 왼발을 뗄 때 왼발이라고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오른발을 하면서 발을 떼고 그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왼발을 뗄 때도 왼발이 들어 올려질 때의 느껴지는 가벼움과 땅에 닿을 때 느껴지는 무거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집중을 해서 걸으면 우리 마음은 미래로도 또 과거로도 가지 않습니다. 현재 내 마음을 붙들어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이나 감정도 계속 지켜보는 것도 현재의 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운전을 하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쑥 화가 나고 좀 다혈질인 사람은 그 차량을 뒤쫓아가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가겠죠. 회사까지. 여기서 현재 양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난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힘들다면 속으로 화남하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화난 감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상하게도 화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미 그 사람이 차에 끼어들었던 건 과거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식을 차에서 끌어내서 한 방 때려줄 걸 그랬나? 아니면은 그 차 앞에 확 차를 갖다 대서 급정거를 할 걸 그랬나? 뭐 아니면 창문을 열고 실컷 욕이나 해줄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화난 감정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지금 화가 나서 팔딱 뛰고 숨이 차고 그리고 내 감정이 화가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남 하면서 되뇌면서 내 현재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화난 감정은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좋은 점은 분노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이제 이런 화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화가 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화가 날 때는 그냥 몰라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방 화가 풀리곤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러 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천천히 차로 걸어갈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차문에 손을 댈 때 차문에 손을 닿는 느낌, 그 다음에 시트에 앉을 때 엉덩이가 시트에 닿는 느낌, 그리고 핸들을 손 위에 올려놓을 때 핸들과 손이 맞닿는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기 전에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서 두드러진 감각을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운전하다 화가 나면 그 화난 감정을 들여다보고,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린다면 내가 음악을 듣고 있네, 아니면은 이런저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핸들 위에 올려놓은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음식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래서 불쾌해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이 걱정돼서 밥을 빨리 먹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밥을 먹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일은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맛은 어떤지, 음식의 촉감은 어떤지, 음식이 내 이에 닿는 느낌은 어떤지, 혀가 어떤 맛을 느끼는지, 그리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 때도 내가 잔을 들었을 때 그 잔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 그 다음에 커피가 내 혀에 닿을 때의 뜨거움, 그 다음에 코로 맡아지는 향기,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적어지죠. 제가 휴가 가서도 사람들 딴 생각만 한다고 했죠. 1년에 열을 기다려서 휴가 가면 뭐합니까? 거기서도 또 딴 생각 하거든요. 휴가에 가서도 바닷물에 들어갈 때 그 물이 나를 감싸는 느낌, 그리고 물을 걸어 다닐 때 물이 내 다리에 저항을 주는 느낌, 그리고 발이 모래에 푹 빠질 때의 그런 느낌들, 그리고 파도가 나를 바닷가로 밀어낼 때의 그 밀어내는 느낌들, 거기에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만 가지 자기가 느껴지는 감각들을 현재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행복의 양도 늘어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이고 자학적이고 우리는 잔인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산책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바닷가에서 등등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불필요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불필요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들어설 틈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어떤 건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생각나는 것에 자꾸 우리가 끄달려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 생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십시오. 어떤 직원이 사소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소한 실수라는 바람에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야단을 맞은 부하 직원은 느닷없이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자신이 무능한 것 같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원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직장 상사한테 칭찬을 듣고는 정말 내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빨리 승진을 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틀리고, 오늘은 완전히 생각의 그런 무자비한 폭격 때문에 아주 녹초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바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학대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부가 있다고 합시다. 애들에게 잘해주다가도 그 어머니도 사람인지 어느 날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아이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어떨 때는 매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니까 자신이 엄마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 엄마 중에서 제일 무능한 것 같고, 나로 인해서 애를 망칠 것만 같고, 다른 엄마가 얘를 키워줬다면 정말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온 가족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점점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를 갖다가 나락으로 몰아붙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어제는 아이랑 너무나 사이좋게 지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공원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 그네도 태워주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괜찮은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하루 사이에 생각은 이렇게 돌변하면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괴물은 언제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우리 생각의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되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그 생각은 일순간이거든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영구 불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양을 늘리게 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하등 쓸데없는 생각들은 항상 우리가 현재를 사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서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데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세요. 죽고 못 살고 부모님이 반대하면 같이 자살하겠다고 했던 부부들도 이혼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원수이자 나를 갖다가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은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게 어떻게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무 뜻 없이 자꾸 떠올라서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헐뜯고 나를 궁지에 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속성인데,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양이 늘어날 뿐더러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내일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힘든 거지, 지금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죽더라도
지금 현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긴 것들, 내일이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현재가 없어진 거지, 현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현재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는 좀 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현재의 양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째려보십시오. 무심코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이 나를 휘둘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도록 그 생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nap양 특집으로 말씀드렸던 그것을 다 알고 있다에 대한 시원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까지 남아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움직이는지, 저 책 보고 있는 척하는 소녀상이 정말로 밤중에 걸어다니는지 그것을 찍으려고 했으나, 지금 제가 이게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너무 덥습니다. 저 이제 그만 찍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견지 낚시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작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적외선 카메라를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비디오 카메라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거거든요. 하지만 기필코 제가 적외선 카메라를 장만해서 정말 밤중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돌아다니는지, 시골 초등학교에서 저 소녀상은 밤중에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꼭 촬영해서 여러분들의 의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nap양 특집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